지금 이제 의뢰를 받고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방역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식독제. 예, 식독제라고 이제 바퀴벌레 약. 먹고 죽는 약. 먹고 죽는 약. 식독제. 그 약을 먹으면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네는 동종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거를 이제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연쇄살충이 되는 그런 약도 이제 사용하고요. 잔류분무 이제 뿌리는 약이거든요. 예, 밟으면은 이제 죽는. 몇 분 밟기만 해도 죽는. 예, 몇 분 지나면 죽는. 유입구 같은 곳에 이제 뿌려놓기도 하고, 예, 뭐 전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열어보면은 예, 그 전선 구멍이 있거든요. 그 천장에서 이제 제가 실리콘으로 유입 구멍 같은 것도 막아주고. 경로를. 예, 경로를 이제 최대한 구멍 같은 거를 막아주고. 근데 그러면 본인이 막 이거 방역이나 이런 것까지 그러면 막 공부를 하시겠네요. 예, 공부 엄청 많이 하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사육장 안에 바퀴벌레를 키우면서 지금요? 예, 사육장 안에 바퀴벌레 키우고 있어요. 예, 이만한 거 미국 바퀴 있잖아요. 이만한 거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또 2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왜요? 여러 가지 막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예, 이 약은 몇 분 안에 죽고 이 약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근데 사육장 안에. 몇 마리 중에 2마리가 죽었어요? 처음에 이제 10몇 마리 거의 데리고 왔는데 살충 같은 거 해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2마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2마리가 남아 있으면 걔네들을 연구에 쓰려면 걔네들도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러면 밥을 주고 키우는 겁니까 지금요? 예, 고양이 사료. 고양이 사료. 그래요? 네네. 고양이 사료로 저는 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바퀴벌레가 고양이 사료를 좀 좋아하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 밥을 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이면 주변에 100마리 이상 있는 것이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나요? 예, 아닌 경우도 많아요. 대형종 같은 경우에는 뭐 창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창문 물구멍으로 들어온다거나 한 마리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바퀴벌레를 누가 잡아서 네. 산채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변기에 넣은 다음에 물을 내려버렸대요. 네.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퀴벌레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예요. 있어요? 예, 익사예요.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도 이제 잡을 때 뭐 휴지통에 버릴 때라도 안전하게 휴지로 이제 좀 터트려서 버리는. 아니 왜냐면 확실하게 이게 죽여야 예. 번식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지금 김결 씨가 광진구에서 좀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약간 좀 지역이 넓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또 가능하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지방도 가능하시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은 이제 성남, 이제 하남. 그 정도까지만. 예, 성남 하남까지만. 요금이 조금 뭐 성남 하남이면 조금 더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서 이걸 출장비를 더 받아도 되는데 워낙 젊은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출장비 같은 경우 많이 받으면 이제 서로 이제 부담이 되고.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은 필요해서 부르시긴 했지만 이제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요금을 좀 받나요? 특수한 경우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경우.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추가 요금도 받지 않고 바퀴벌레를 못 잡았으니까 비용도 받지 않고. 예. 확인을 해야만 이제 요금을 예, 청구하신다는 얘기. 네네, 맞습니다. 모기 기피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물에다 뿌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검증된 거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야외 나가실 때 특히 낮에 같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흰줄수 모기가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출된 부위를 그걸 뿌리면은 얘네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자, 오고.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예.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옷도 이게 검정 계열, 네. 빨간색, 검정색, 청색 이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배색이 어두운데 가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흰색, 노란색은 환하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 걔들 그걸 안다. 자기 위험한 걸. 그래 그쪽으로 안 와요. 야, 걔네들도 그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희한하네. 왜냐면 걔네들이 몇 마리야. 다들 공유가 되지, 지들끼리. 대화합니까? 그거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럼 알려주지. 서로 알려줘. 저는 이게 희한한 게 모기도 모성애가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기도 생각 안 하는 걸 왜 자꾸
모성애는 일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 모기가 모기에 모성애로 얘기할 줄 몰랐는데 한번.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을 때 물맛을 봐요, 얘네들이. 모성애죠. 내 새끼들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 유충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맛을 봐요. 그래서 수질도 보고 그 환경. 한 번은 그 이제 어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방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공동이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딱 보자마자 여기 모기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성충으로 자라날 때. 자라나가지고 금방 못 날아가요. 주위에 풀숲도 있어야 되고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숲이 없거나 그 구조물 벽 이런 데가 없으면 알을 안 낳아요. 물 있다고 아무데나 낳지는 않는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기가 이거 궁금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하나, 둘, 셋. 그거는 딱 중간입니다. 왜요? 좀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요. 아니 O형을 뭐 좋아한다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O형이 많더래요.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냐 하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그게 너무 편협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그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 지상렬 씨가 그 실험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혈액형 분들이 팔을 다 집어넣어서 맞아요. O형, B형, AB 뭐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물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조셉. 아니 얘기 꺼냈으면 마무리를 줘줘야지. 그걸 어떻게 되냐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O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성향상으로 그렇다면 예. 자, 요것도 있죠.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 몸에서 대사작용을 해서 냄새를 많이 풍기죠. 대사물질. 그러니까 그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조셉이 모기에 많이 물리나 봐. 아 그런가요? 왜냐면 향수, 네. 술, 또 안 씻고. 저 안 씻는 거는 아니에요. 좀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발냄새 아니에요. 발냄새는 뭐 인정합니다. 야 냄새에 민감한 그렇구나. 근데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모기가 뭐 며칠 이상은 못 올라온다. 그런 틀입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예, 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계단을 타고도 올라가요. 올라갔다 앉았다 또 올라갔다 앉았다. 이제 올라가고요. 한 방에 올라가기 힘들고. 뭐 한 번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애들이 양반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야, 이거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게 저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하수. 배수관이 연결돼 있죠. 베란다에. 배수관에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걸 뚜껑을 닫지 않으면 골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충망에 그 샤시 문짝이 딱 맞질 않으면 그 사이로. 그게 벌어진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 그 강풍 때문에 태풍 맞아요. 불 부르면 이게 휘어져요. 틈이 생기는 예, 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꼭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욕탕에 그 환풍기 있죠? 팬도라는 거. 거기도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그 저희 싱크대에서 쓰는 그 음식물 걸림망 있죠? 걸림망을 거기 딱 끼우면 딱 들어가요. 그거를 막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씌우면 목이 안 들어와요. 요런 거 좀 걱정됐어요. 혹시 좀 가장 중요한 모기에 좀 안 물릴 방법 없습니까? 안 물리는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요. 이제 되도록이면 긴팔, 긴 바지를 좀 입으시면 왜냐면 그 안 물리는 방법은 없는 거고. 왜냐면 흰철수 모기가 워낙 작거든요. 만일 반팔 바지를 입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출 피부에다 기피제. 그 기피제를 뿌려. 예. 아까 그리고- 얘기한 대로 기피제. 예, 그리고 이제 옷도 흰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을 입으시고. 예. 빨간색은 참고하셔야 될 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요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모기가 굉장히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물릴 수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 예를 들면 이런 밝은 색상의 옷을.
그러면 물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그 십자랑 침. 요 효과 있습니까? 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을 바르면 그 수분이잖아요. 네. 그 물이 그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니까 일시적으로 그 이제 그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십자가로 이렇게 그으면 그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없어지죠. 당분간. 그 뭐가 제일 좋아요? 물파스가 제일 좋던데요? 물파스나 또는 그 뭐 모기한테 물리는데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 네, 그런 것들을 그걸 안 바르면 가려움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할 때 바로 발라야 돼요. 맞아요. 엄청 긁잖아요. 간지러워서. 무엇보다 이제 기존에 우리 뭐 가정에 있는 뭐 모기나 해충을 잡는 살충제로는 이 빈대기 별 효과가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가정용 살충제,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입니다. 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잘 분해가 잘 돼서 실내에서 많이 쓰는 걸로 제품이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분해가 이제 잘 되니까. 네네네. 이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오랫동안 계속 빈대 방지에 쓰다 보니 처음에는 빈대가 잘 죽었어요. 그거에. 약한 애는 죽고 네.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안 죽는 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얘네들이 번식을 하니까 이제 안 죽는 애들만 남은 거예요. 이게 그게 또 살충제 그렇게-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외에서의 유입이 이제 뭐 주요 원인이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 갔다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 여행을 하신 분들은 밖에서 일단 여러 가지고 옷가지나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다 가지고 들어와요. 세탁기에 넣어서 온수로 60도씨 이상.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60도시면요 거의 한 15초, 20초면 죽어요. 만약에 집에서 혹시나 빈대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빈대가 숨어 있는 그 은신처 같은 침대 주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뒤져야 됩니다. 너무 빨리 뒤지면 빈대가 또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요. 그래요? 네, 천천히 흔적을 찾고 이렇게 뒤지다가 청소기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청소기로 빨리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아들이고 가정용 에어로졸을 충분히 안에다 분사한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 상태로 해서 폐기. 빈대가 확인됐던 지점이나 뭐 얼룩이 있어 살았던 그런 지점에다가 좀 스팀을 쬐줍니다. 스팀도 한 5초만 쬐면 죽어요. 5초만. 그래서 뜨거운 열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위를 잘 쬐주시고 그러면은 거의 물리적 방제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빈대가 너무 많이 서식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서식처가 다양해집니다. 콘센트 안에도 살아요. 콘센트 안에. 커튼 네일 사이도 살고요. 뭐 붙박이장, 뭐 책상, 서랍, 밑면 다 뭐 이런 데 다. 액자 뒤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빈대가 서식하게 되면 이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놓칠 확률이 많죠. 그때는 이제 전문 방역 업체 맞습니다. 연결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의자에 앉으면 빈대가 옮겨 붙는다. 하나, 둘, 셋. 맞군요. 그러니까 이제 빈대가 많지는 않아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가 그 집에 서식하고 있던 빈대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빈대는 기생성이 아니니까요. 우리 속옷이나 뭐 이런 데까지 들어가 가지고 막 낮 시간에 흡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의심스럽고 뭐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은 외투를 벗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한번 딱 뒤집어서 탁탁 털어주면요 털립니다. 예방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고 한번 털어주시면 한번 털어서 좋겠네요. 입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빈대는 나무 프레임 침대를 좋아한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꼭 나무는 아니더라도 어디든 서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 프레임이 좀 틈도 좀 많고.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그렇습니다. 숨기가 그러니까 이게 철로 되면은 철제로 된 것들은 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폭이 넓고 네네. 틈이 또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곳은 좀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관찰해 보자지 또 나무 침대를 굳이 바꾸실 필요까지는 뭐 가끔 뭐가 좀 몸이 좀 가렵고 뭐 이렇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빈대 한 마리를 발견하면 이미 집안에 빈대가 퍼진 것. 이거 궁금해요.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이건 그렇지 아닙니다. 않아요. 네, 다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예, 숫자가 작으면 일단 침대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굳이 뭐 집안에 다 퍼졌을 것이다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네네네. 예. 자, 다음 옷가지나 침구류를 햇빛에 쐬면 빈대가 죽는다. 하나, 둘, 셋. 아, 그것도 아니고. 더 뜨거운 열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얘기 들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햇빛이 쬐고 이러면은 뭐 안쪽 깊숙이 그늘진 대로 다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다음에 여름철에 빛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럴 때 국한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딱히 그 빈대를 박멸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햇빛을 쐰다고 뭐 빈대가 박멸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곤충은 온도가 아니고 이 습도가 생명 유지에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이 건조기에 열풍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해서 뭐 한 30분,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충분히 건조해주면 이 체내 수분을 뺏겨가지고 말라 죽습니다. 이게 북한산 그 영상이 가장 그 유명하잖아요. 이게 100군데 정상인데 100군데 정상 속에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그 얘네들의 특징이 이게 좀 손으로 휘둘러도 잘 안 날아가요. 붙어가지고. 그 보통 다른 파리나 모기들은 이렇게 툭툭 날아가요. 치면 날아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가 원래 이제 산림에서 사는 곤충인데 도심으로 와서 사람들을 보고 아마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네들도 좀 느껴야 되는구나. 예, 좀 밟히고 죽어보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여기가 얘네도 좀 뜨거운 맛을 봐야 여기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네 모르는구나. 이게 아직 우리 인간의 맛을 모르네 얘네가. 뜨거운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에너지를 서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래서 예,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두 마리가 같이 다니면서 또 비행을 속도가 하니까 좀 늦어지고. 예. 아. 얘네들은 좀 천적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왜 2022년도부터 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생물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생물들도 못 보던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걸 먹어 마라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도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 아마 자기들끼리도 그런 고민 좀. 기간이 있지 않을까. 얘네들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까? 이제 네. 뭐 문다거나 예를 병균을 들면 옮긴다거나 없습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애벌레 유충이 이제 땅에 살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낙엽 낙엽을 이제 분해를 하거나 그 부유물들을 먹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땅 속의 지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성충으로 사는 그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는 꽃에 얘네들이 모여들어서 꽃에 이렇게 화분을 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생태계의 익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생태계는 이충이에요? 이충이구나. 생태계는. 하지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개체수인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좀 러브버그를 뭐 이렇게 좀 못 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좀 없습니까? 이제 얘네가 생태를 좀 관찰하다 보면 불에 이렇게 좀 잘 이끌리는 습성이 있어요. 불에. 네네. 보통 그래서- 벌레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 있는 조명을 좀 최소화하고 보면 이제 흰색 옷 같은 거에 되게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밝은색 옷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성충이 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좀 밝은색, 화려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할 때 좀 되도록이면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어두운 색을요. 예 예. 오 간다. 요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좋아해요? 얘네가 이제 유충시기에 보면은 땅 속에서 낙엽을 이렇게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엽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 냄새 그런 것들이 배기가스에서 나는 그런 냄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어떤 먹이나 좋아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자동차 경향을 배기가스에. 보여요. 예.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